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소름, 알 수 없지만 어딘가 불편한 직감, 겉보기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이는데 뭔가 어긋난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문, 우리의 본능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데 아직 의식적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상태. 어쩌면 그럴 때마다 그냥 내 착각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감각은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어요. 칼 융은 인간 심리를 깊이 탐구한 뛰어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인간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고 그 과정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소리를 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쉽게 지나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융심리학의 깊은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어떻게 융의 통찰을 뒷받침해 주는지, 인간 관계 속에서 숨겨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순간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경계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널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어요. 이런 숫자를 달성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정의 일부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 투사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면의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격의 단면들, 드러내기 싫은 두려움, 숨기고 있는 질투, 억눌러온 분노, 나쁘다고 여겨 억제해온 충동들, 즉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의식 깊숙이 밀어넣은 모든 것들이죠. 이 메커니즘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투사를 하는 사람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부정한 나머지 이제는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타인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흐릿한 거울을 통해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서 보는 것처럼요. 결국 타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점은 확신입니다. 투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게 진실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명확함과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 즉 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 경험이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억울하게 비난받는 것과 같아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대 앞에서 자신의 진짜 의도와 인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직 그 사람이 투사한 이미지만 이 현실처럼 작용하는 거죠. 이건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고 감정적으로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사회적 맥락에서 더 크게 확장됩니다. 투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당신의 진짜 모습에 담긴 에너지와 확신은 투사의 필터가 없는 제3자에게까지 왜곡된 이미지를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서사가 집단 내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자 투사의 가장 뚜렷한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의 말과 당신의 내적 외적 현실 사이의 현격한 괴리감입니다. 당신이 결코 가지지 않았던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당신에게 투영하죠. 그리고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확신으로 말합니다. 어떤 반박도 통하지 않게 만드는 강한 심리적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투사를 내면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면 그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내부에서 억압한 부분과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 투사의 무대가 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심리적 힘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 함께 댓글에서 이런 상황들을 나눠보면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심리적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칼융이 묘사했던 또 다른 형태의 현실 왜곡이죠. 이것은 그림자 투사처럼 타인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절대적인 확신으로 자리 잡는 형태입니다. 그림자 투사가 자신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을 바깥으로 던지는 것이라면 심리적 팽창은 왜곡되었지만 거대한 자기 이미지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즉, 자아가 부풀어 올라서 인간 개개인의 한계를 넘는 어떤 더 큰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이에요. 구원자, 스승, 절대 진리를 가진 자 같은 강력한 원형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숭고한 것을 대표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팽창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확신하고 영적으로 절대 무오류라 믿으며 자신이 진리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건 건강한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의심이나 질문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확신이에요. 융은 이런 확신이 종종 비범한 카리스마를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을 내뿜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어요. 확신이 없고 방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단단해 보이는 확신에 쉽게 끌립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망각하고 신적 존재나 절대적인 진리를 대변한다고 믿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나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깊은 신념은 현실 인식을 실제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기존에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게 되죠. 심리적 팽창이 일어날 때 이런 왜곡은 훨씬 심화됩니다. 이건 마치 동물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할 때 보이는 과장된 행동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몸집을 부풀리거나 털을 곤두세우거나 실제 힘보다 더 강한 소리를 내죠. 그건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일종의 연출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사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숨겨져 있기도 해요. 심리적 팽창도 이와 비슷한 은유를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거대한 자아지만 그 아래에는 보통의 인간 자아가 가진 연약함이 숨어 있는 거죠. 심리적 팽창을 가장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비판이나 이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팽창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이나 반론은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현한다고 믿는 질서나 진리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반대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한다고 느끼는 선이나 진리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는 거죠. 실수할 여지도 틀릴 가능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자아가 초개인적인 내용과 완전히 동일시되면 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심리적 보상이 일어나죠. 팽창이 클수록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내면의 움직임은 더욱 극적이 됩니다. 결국 억눌려 있던 인간적인 모습이 터져나올 때 그 충격은 매우 고통스럽고 무너짐은 크기 마련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연결이 끊긴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과 완벽함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는 실제로는 내면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험 신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가면이며 이 가면이 전부가 될 때 역시 깊은 심리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곳에서 우리 플랫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멘토링,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제작된 모든 강의와 전자책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달한 세 번째 경고 신호는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라는 위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 일터에서 맡은 역할, 가족 내에서의 위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태도 같은 것들이죠. 융은 이 개념을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빌려왔습니다. 배우들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가면에서 유래한 것이죠. 페르소나는 건강하게 사용된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우리가 그 가면이 전부가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페르소나가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 내면의 진짜 자아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인물의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정제된 외면 아래에 있는 진짜 나는 잊혀지고 말죠. 이러한 동일시의 가장 분명한 신호는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인위성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는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순, 자연스러운 거칠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 아닌 완벽하게 만들어진 연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지나친 사회적 적응은 종종 내면의 공허함과 연결됩니다. 외면의 이미지가 너무 정교하게 세워질수록 그 내면은 오히려 텅 비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 취약함, 진짜 욕구와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에너지가 이 완벽한 외피를 유지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공적인 역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개인적인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들 말이에요. 지나치게 엄격한 궁정 예절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어버리고 결국 사람은 자기 자리를 상징하는 표식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처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페르소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누르고 외면한 진짜 자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 즉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합되지 못한 자아의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점점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이 그림자는 더욱 강력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외면의 가면이 완벽하고 단단할수록 내면에는 더 큰 압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억눌린 감정과 진실된 자아의 조각들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죠. 진정한 자기를 억압한 대가로서 심리적 붕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과 제어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 가능성은 우리를 또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이끕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자아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더 크고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되는 경험입니다. 바로 원형적 몰입이라 불리는 현상이죠.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눈빛이나 에너지, 존재감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 마치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더 크고 오래된 힘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현상은 많은 전통 문화에서 빙의와 비슷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원형의 작용으로 이해합니다. 원형은 인간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한 본질적인 심리 패턴,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로 작용하며 빛과 그림자, 지혜와 파괴, 영웅성과 광기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원형의 에너지에 사로잡히면 일상적인 자아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원형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심리적 유연성이 사라지고 고정되고 강압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죠. 가장 분명한 원형적 몰입의 신호는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원형 패턴과 경직되게 동일시될 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림 없이 구원자, 전사, 희생자 또는 심판자가 됩니다. 어떤 원형이든 그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원형과 완전히 동일시되고 융통성이 사라지는 것이 위험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몰입은 미묘하지만 강렬한 징후로 드러납니다. 눈빛에 나타나는 낯선 빛, 단조롭고 단단한 어조,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일상적인 의미에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이상한 느낌. 마치 당신이 한 인간 전체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원형의 조각이 그 사람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은 이런 힘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문화의 샤먼들은 안전하게 에너지를 중재하는 통로 상태와 개별 자아가 완전히 지워지는 위험한 빙의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도 영 분별의 능력이 중요시되었죠. 이 영적인 영향이 이로운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 구별하는 힘 말입니다. 원형적 몰입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강력한 확신과 목적의식입니다. 일상의 의심과 모호함은 사라지고 절대적인 신념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융은
이 확신이 군중을 이끄는 카리스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몰입된 지도자들은 대중의 움직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형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런 동일시는 결국 어두운 측면도 함께 드러내게 됩니다. 당사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행동을 기억조차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 반성의 능력, 즉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잠시나마 잃게 되는 이 단절이야말로 원형적 몰입이 가진 가장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기 안의 것이 아닌 힘에 휘둘리는 상태. 그것은 곧 다음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심리적 위험의 문을 엽니다. 바로 과거의 무의식적 패턴이 우리를 붙잡고 반복 속으로 몰아넣는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5번째이자 마지막 경고 신호에 도달했습니다. 칼 융이 반복 강박이라 부른 현상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누군가가 이 패턴에 빠진 것을 목격하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극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반복 강박은 무의식적이고 집착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관계나 상황을 계속해서 재현하려는 경향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미로에 갇혀있는 사람처럼요. 이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전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고통을 반복하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내면의 심리적 힘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이 힘은 대부분 오래전 혹은 외상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정신분석가들은 이를 생각되지 않은 익숙함이라고도 부릅니다. 의식은 아니지만 무의식에는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죠. 현대 신경과학은 이 메커니즘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의 외상 경험은 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특정 정보 처리 경로를 최소 저항 경로로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뇌는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며 설령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델을 재현하려는 무의식적 경향이 생깁니다. 은유적으로 보면 특정 동물의 학습된 무기력 현상과 비슷합니다.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동물은 나중에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뇌가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학습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반복 강박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반응 패턴이 실제로는 해롭지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패턴에 갇힌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학대적인 관계, 자멸적인 실패, 기능이 망가진 가족 내 역할. 사람은 바뀌어도 스토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진심으로 놀라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불운이나 타인의 악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다시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반복 강박이 가진 가장 심각한 위험은 그 당사자가 자신의 내부 드라마를 함께 연기해줄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찾아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부정적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아직 통합되지 않은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만남을 조율하는 듯한 현상이죠. 융의 제자였던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 융이 말한 5가지 심리적 위험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자 투사, 심리적 팽창, 페르소나와의 동일시, 원형적 몰입, 그리고 반복 강박. 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작용하지만 개인과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곧 비난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각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각이 통합의 문을 엽니다. 심리적 전체성으로 향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 융이 말한 5가지 깊은 심리적 위험 신호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왜곡하는 그림자 투사, 자신을 과장된 이미지로 왜곡하는 심리적 팽창, 내면을 외면하게 만드는 페르소나와의 동일시, 더 큰 힘에 자신을 내어주는 원형적 몰입,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게 하는 반복 강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각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각은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되기도 하죠.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건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핵심은 의식적인 통합의 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왔던 자아의 측면들을 의식의 빛으로 데려오는 과정, 바로 그것이 통합의 시작이자 심리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거나 더 이상 부정적인 면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워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가능성, 결점,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내면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포용하며 살아가는 인간다운 길을 제시합니다. 표면적인 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보다 우리 안에 진실된 복합성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통합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자기 안의 그림자에 대해 정직할 수 있고 타인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문제적 충동과 경향성을 과도한 수치심 없이 또한 자기 합리화 없이 바라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조건 안에서 늘 경계하고 인식해야 할 요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것과 미숙함을 구별할 수 있고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융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리적 성숙은 우리가 자신의 절대적 순수함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가장 역설적이지만 해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에 휘둘릴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통제 밖에서 더 왜곡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통합은 그 에너지를 창조성과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입니다. 진짜 겸손함과 진짜 권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선함이나 지혜로움을 외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과시할 필요 없는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정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삶의 중요한 사람들 안에서 어떤 신호를 떠올리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 안에서도 이런 패턴의 단서를 본 적이 있나요? 자각의 길은 바로 그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조금이라도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경험이나 질문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 공동체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심리와 자기 이해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의식적인 존재로 살아가며 더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